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학. 이번 시간에는 선형 변환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변환입니다. 벡터 공간 V에서 벡터 공간 W로 가는 사상. 여기서 사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함수입니다. 함수. 자, L이라고 하는 함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선형이다. 선형 변환이다. 또는 선형 사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선 그런 개념이에요. 라인 요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곡선이 없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두 개, 여기 지금 V에서 W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 U하고 V가 있으면 이 두 개를 더해서 갔을 때 이 결과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더해주는 거나 값이 같다, 뭐 이런 의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뭐 1하고 2를 더해줬어요. 그랬을 때 뭐 K가 나왔다. 근데 L에 2를 집어넣었을 때와 L에 2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의 결과가 K다. 뭐 이런 얘기죠. 이 두 개 같다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L에 만약에 뭐 3, 뭐 X 이렇게 돼 있는데 요 3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함수들은 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직선, 우리가 보통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형이 되려면 y는 ax 이런 형태를 가지면 선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입력되는 값의 2배를 해준다는 뜻이고, 그래서 L의 U 더하기 V는 2배니까 2의 U 더하기 V, 그래서 각각 이제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거랑 같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성질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곱했다면 이 C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R2에서 R2로 가는,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L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선형 변환이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U를 A1, B1이라고 하고, V를 A2, B2라고 얘기했을 때, L에다가 U하고 V를 더해주면, 결국 L에다가 각각이니까 A1 더하기 A2 여기는 B1 더하기 B2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2배를 해준 거고 여기는 뭘 해줬어요? 자기 자신에다 3을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2A1 더하기 2A2 여기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요거 한번 찢어보죠. 어떻게 찢어볼 수 있냐면 2A1 그 다음에 여기 B1 플러스 3 더하기 여기 2A2 여기 B가 되겠지. B2 자 요거는 뭐가 돼요? 쉽게 L의 A1 B1이 되겠죠. 그러나 요거 L의 A2 B2라고 했을 때 얘는 얘랑 동일하지만 같지만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A2 그 다음에 여기 B2 플러스 3이 나와야 돼요. 여기 3이 여기에는 없죠. 그래서 이게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이거랑 같지 않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이 선형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행렬로 선형 변환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모든 성분이 실수인 m 곱하기 n
행렬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n에 있는 벡터가 여기 이제 공간이니까 요가 안에 있는 원소들이 다 벡터겠죠. 그 벡터를 우리 x로 표시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행렬이 주어지고 벡터가 그렇게 주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자, 이 x는 뭐냐면 Rn의 원소예요. 벡터니까.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L의 x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렬의 벡터를 곱하는 것이 바로 선형 변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선형 변환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행렬로 표현이 되면 이건 선형 변환이 됩니다. 여기 주어진 것처럼 우리 행렬의 성질에 의해서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행렬에 a 더하기 b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죠. 그 다음에 ax로 이렇게 돼 있으면 a가 이렇게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자, 어떤 사상이 있을 때 그 사상이 행렬로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선형 변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상, 함수가 있는데 R2에서 R2로 가는 것이 선형 변환이냐? 자, 여기서 보면 앞에서 언급했을 때 LX가 행렬 AX로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이거는 선형 변환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LX가 이건 함수예요. 여기서는 함수입니다.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함수인데 이 함수가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면 이건 선형 변환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는 특별히 선형 변환이 되지 않지만 아핀이라고 하는데 수학자 이름을 따서 아핀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선형이 되지 않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에 말 그대로 A라고 하면 안 되겠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x1 y1 더하기 x2 y2 이렇게 돼 있으면 자, L에 자, 이거 보시면 이거는 될 건데 x1 플러스 x2 그리고 y1 플러스 y2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게 요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A에다가 x1, x2, y1, y2를 곱해주고 플러스 b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x1, y1 더하기 x2, y2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되냐? A에 x1, y1 플러스 b 여기 이제 사실 b죠. 더하기 여기는 A에 x2, y2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찢으면 어떻게 돼요? A에 x1, y1 더하기 A에 x2, y2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지만 여기는 요거 하나밖에 없지. 여기는 요거 또 하나 b가 존재하죠. b가 0이 아닌 이상 이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여기 뒤에 꽁무리가 하나 있으면 이게 0이 아닐 때는 다 선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거는 아핀 변환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것은 컴퓨터 그래픽스나 시뮬레이션, CAD나 CAM 이런 데서는 활용이 많이 되는 변환입니다.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과 행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변환과 행렬을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Rn이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원소는 하나의 벡터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를 잡아놓고 이것을 기저 벡터, 표준 기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은 뭐 2의 1, 여기는 2의 2, 그죠? 여기는 2의 n,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벡터의 표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L이 선형이 되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라고 했죠. 선형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거는 이제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곱한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결국은 요거를 하나의 행렬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n에서 Rm으로 가는 모든 선형 변화는 행렬에다가 여기 A라고 하죠.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L이 LX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이 AX 이런 형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선형 변환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선형 변화는 여기 Rn에서 Rm으로 가는 모든 선형 변화는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이게 XY 평면이니까 R2죠. R2에서 R2로 가는 변환입니다. 변환인데 어떤 변환이냐면 모든 것을 늘리는 변환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S축으로 알파만큼 늘리고 Y축으로 베타만큼 늘렸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했고 선형 변환은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형 변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대각선에 알파 자리와 베타 자리를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와 y 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으면 그럼 이런 형태가 되죠. 이게 결국은 네가 입력하는 점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로 늘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확대가 된 거죠. 그럼 축소는 어떻게 되냐? 이 알파와 베타가 1일 때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 알파와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이건 축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가 1보다 크게 되면 확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알파는 1보다 크고 베타는 1보다 작다. 그러면 X축은 늘어나지만 Y축은 줄어드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확대나 축소 같은 경우도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2를 S축으로 3배, Y축으로 0.5배 했을 때 변환된 위치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축을 3배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3이고 Y축으로는 0.5배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행렬에서 3, 0, 0, 2분의 1 요게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요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 x가 3,2인데 이것이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그 함수에 적용했을 때 결과가 뭘로 나오느냐, 즉 a의 x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 0, 0, 2분의 1이다가 여기 3,2를 대입해주면 행렬 계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9가 되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1이 되죠. 그래서 9,1의 결과를 얻습니다. 즉 이렇게 있을 때 3,2 요 지점이 S축으로 3배 쭉 늘리고 Y축으로는 뭐예요? 0.5배밖에 줄어드는 거죠. 이쪽으로 내려가죠. 여기가 3,2인데
3배니까 여기 9로 가는 거고, 반으로 줄어드니까 1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9,1이 결과가 됩니다. 방금 전에는 확대와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회전입니다.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S축에서 몇 도만큼 회전했느냐 라는 문제죠. 자, 여러분 요 행렬은 여러분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주대각선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사인인데 맨 왼쪽 상단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S축으로부터 알파만큼 이동했을 때, 회전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수학에서는 방향이나 정방향이 뭐냐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 자, 그래서 물론 우리는 행렬 배우기 전에는 여기다 대입해서 x2, y2 값을 구했는데, 이제 행렬을 아니까 행렬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라고 하는 요 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겠죠. 참고로 여기 회전이 되면 이것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잖아요. 이 원 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지는 요 값이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뭐 A-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 이 길이는 일정하고, 그죠?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A-B인데, 자, 행렬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지금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1,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이 A라고 하는 행렬은 어떻게 된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 2가 되고요. 코사인 30도는 얼마가 돼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사인 30도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여기에 1,2를 집어넣는 거죠.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 되죠. 이것이 요 점의 좌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회전 변환도 선형 변환이고, 이 선형 변환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이 행렬의 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반사 변환입니다. 우리가 S축에 대칭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S축에 대칭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이 S축에 대칭한다 하면 이쪽으로 가죠. 그때 어떻게 표현하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여기가 그 얘기입니다. X는 그대로 두고 Y는 마이너스 붙인다. 이것을 행렬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자리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져서 대칭의 모습을 보입니다. Y축에 반사하는 것은 그 역시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라는 얘기죠. 자, 이거 역시 S축에다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1,2예요. 자, 1, 마이너스이면 요점이죠, 요점. 1이고 마이너스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S축 기준으로 반사했을 때, S축 기준 반사하면 여기죠. 그럼 우린 쉽게 1,2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계산해서 구해야 되니까 뭐 A, B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자, 반사인데 X축에 반사할 때는 어떻게 돼요? Y자리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 1, 마이너스 대입해주면 1이 되고 대입해주면 2가 되죠. 그래서 1,2를 얻습니다. 자, Y축 기준으로 반사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1을 집어넣는. 요게 Y축으로 뭐예요?
반사하는 거죠. 대칭이란 얘기죠. 대칭.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요것도 쉽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층 밀림 변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S축 방향으로 Y의 K배만큼 밀리게 하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요 그림을 다 봤는데, 요 그림에서 이거 그대로 있고 Y축으로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밀려지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S축은 S축 방향 Y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Y축으로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Y축은 변화가 없고 S축은 어떻게 된다? Y의 K배만큼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사실 이건데 이걸 행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거 보시면 X2 Y2는 X1 플러스 K Y2 1 1이고 이 Y1이죠. 자, 이걸 행렬로 어떻게 왜 이렇게 되냐면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앞에는 뭐가 0x1이죠. 그러니까 이거 앞에 개수를 생각해 보면 1, 그다음에 k, 그다음에 여기 0, 1. 그래놓고 여기 x1, y1.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주면 요게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선형 변환의 행렬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뭐다? S축을 변환시키는 K배만큼 그 숫자를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2라고 하면 이게 2배만큼 늘린다는 얘기죠. 실제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반대로 이게 지금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늘릴 때는 요 자리에 KB를 곱해주는 거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요거는 뭐냐면 0,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3,2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을 Y축으로 아니 X축 방향으로 2배 늘리고 늘렸을 때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 모든 점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원점은 늘려도 0 곱하기 K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네, 다른 것들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는 다 풀어보는 게 맞는데 여하튼 먼저 행렬을 표현하자면 어떻게 돼요? S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고 했으니까 1, 1, 0은 여기에 2가 되는 거죠. 자, 요 점이 뭐냐면 3,2예요. 여기다 3,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뜩뜩 계산해 주니까 얼마가 돼요? 7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2가 돼요. 그러니까 요 점이 뭐예요? 7,2가 돼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Y로는 안 밀렸으니까 Y는 그대로고 X만 밀려서 7,2가 됐다는 얘기죠. 자, 뭐 요점을 찾든 요점 다 찾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는 뭐예요? 0,2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 2, 0, 1 해놓고 0,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4하고 2가 돼요. 여기가 4,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뭐예요? Y축 방향으로 X를 마이너스 1만큼이라고 했으니까 1이 있고 여기 0이고 여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집어넣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4개의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결과를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응용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4개의 점을 주어지고 S축으로 얼마큼 이동했을 때 이 나온 요 면적 도형의 면적을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각의 점을 다 구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런 문제를 응용해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선형 변환이 아닌 이동 변환. 선형 변환이 아니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L의 X가 AX의 형태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이동 변화는 뭐냐면 요 그림을 S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을 때 이런 그림이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평행이동을 많이 배웠을 텐데 그겁니다. 그래서 S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했을 때 자, 이런 그림들은 사실은 행렬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앞인 변환이죠.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선행 변환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결국 자 S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행렬은 뭐가 되냐면 여기 뭐 A1, B1이라고 했을 때 1, 1, 0, 0, 0 그대로 가고 여기 A, B고 그다음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A, B를 3, 4를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결과 얼마가 돼요? 2, 6이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문이 뭐냐면, 자, 이 선형 변환 중에서 이거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동 변환, 선형 변환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선형 변환처럼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것이 표준 행렬의 동사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 변환은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없다. 뒤에 b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차원을 좀 늘리면 벡터하고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R2의 벡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요즘 좌표가 두 개밖에 없죠. 근데 하나의 좌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h를 곱하자는 거죠. 추가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3차 할 때는 4개를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면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요 표현해서 요 뒤에 있는 요 꽁무니를 없앨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요런 이동 변환을 요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걸 다 표현할 수 있고 요 마지막은 필요 없으니까 쓸 필요는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자리를 맞춰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위에서 요걸 다 커버를 합니다. 요 위에서 자 이렇게 해놓으면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든 어디 처리하는 데 있어서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때 문제의 접근이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확대 축소 같은 경우 원래 이건데 이것도 그냥 3 곱하기 3 행렬로 표현하고 맨 마지막에 1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형이었던 건 다 여기 1만 표현해주면 되죠. 그죠? 따로 뭘 해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우리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위에 것만. 자, 측 밀림도 마찬가지죠. 측 밀림도 요 뒤에 그냥 써주는 거예요. 단지 이동 변환일 때만 우리가 요 뒷자리에다가 A, B를 붙여주는 거죠. A, B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있는 그대로 나와야 될 게 여기 1만 붙여준 거고 이건 그냥 픽스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 때문에 지금 2차원을 3차원으로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을 3 곱하기 3 행렬로 확대해 가지고 행렬로 표현한 겁니다. 자, R3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인데 이거를 4 곱하기 4 행렬로 하고 맨 마지막에 2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거랑 동일하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는 보면 이건 회전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요건데 우리 행렬 그러니까 행렬이 아니고 x축으로 세타가 만큼 회전했을 때 요 밑에다 써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뭐예요? 하나 더 늘려준 거죠. 여기 이제 y축 이게 지금 x, y, z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y축으로 세타만큼 회전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Z축으로 회전했다. 이럴 때는 요 전체를 위로 올리는 거고요.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요거는 그렇게 해서 공식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사 변환. 즉, 지금 이런 공간에서 지금 X하고 Y평면 위에 있는 점이 있으면 이게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Z만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Z만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그죠? 요거는 뭐예요? Y만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 Y 자리에 음수가 붙인 거고요. 요거는 X만 음수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고? 동차 표현을 해서 결국 4 곱하기 4 행렬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3 곱하기 3, R3 공간에서의 대한 내용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R2에서 돼 있던 것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 밀림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이제 X축 방향으로 빌린다 이럴 때 A하고 B를 여기다 써주고, Y축일 때는 여기다가 써준다. Z축일 때는 여기다 써준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4 곱하기 4행렬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뭐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동 변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여기 뒷자리에다가 그대로 써주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 곱하기 이게 R의 3 즉 3 곱하기 3행렬까지는 기억 안 하셔도 되고, R2에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서 이게 R3로 즉 3 곱하기 3행렬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변환의 합성이 있습니다. 선형 변환에 두 개가 있을 때 이것을 합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L1에 의해서 선형 변환을 했을 때 선형 사상 함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L2로 적용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게 합성함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U에서 W로 가는 건데 L을 통해서 V로 갔다가 W 가는 L2에서 W 가는 것을 한꺼번에 쉽게 간다 이거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합성이다 라는 얘기고요. 두 개 다 선형일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지금 문제가 R2에서 지금 이런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30도 회전을 했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그러니까 두 번 변환을 일으킨 거죠.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동을 평행 이동을 한 거죠. 아하, 평행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평행 이동이면 우리가 선형으로 선형 변환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동차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즉, R2지만 R3로 확대해서 보자는 거죠. 그러면 L1은, 지금 L1이라고 하는 건 회전이죠. L1은 뭐예요? 30도를 회전했다고 했으니까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사인 30도 그 다음에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여기는 0, 0, 1이고 여기 0, 0이죠. 요게 L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예요? 1, 2 여기는 그냥 써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요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왔더니 계산이 안 돼 있는데 그냥 계산을 해보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루트 3 여기 0이니까 이제 뒤에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대로 1이고. 자, 이 상태에서 L1을 했고, 그 다음에 L2가 뭐예요? L2가 뭐냐면, 지금 S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대로 써주고, 여기에 2만큼, 여기에 3만큼, 이렇게 해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 나온 결과를, 원래 L2, L1, 여기 X잖아요. 그 얘기는 L2에다가 L1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고 요 값이 요거잖아요. 다시 이거를 여기다 이 나온 결과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계산되니까 뭐예요?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여긴 0이고 플러스 2가 되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거 두 번째 게 살아있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3. 여긴 계산 하나 많아 1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요겁니다. 즉 원하는 결과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여기 1이죠. 컴마 2분의 요거랑 이거 되니까 2분의 7 더하기 루트 3 그죠? 요거는 있으나 마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1,2가 요런 결과를 선형변을 통해서 나온 거죠.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언급했던 뭐예요? 회전, 그 다음 반사, 그 다음 평행이동. 평행이동이 아니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평행이동일 때만 확대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 외에는 그냥 R2면 R2에 관련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형변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모든 선형변환을 행렬하고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선형변환이 되지 않는 이동변환은 선형변환이 되지 않죠. 아까 얘기했던 LX가 이렇게 있으면 AX 플러스 B의 형태, 아핀 변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일 때는 동차 표현을 통해서 R2 이 점이지만 요거를 어떻게 해요? R3로 확장을 해서 행렬을 다르게 표현해주면 결국은 요 NX가 결국은 A 다시라고 표시하죠. 요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요거는 3 곱하기 3행렬이고 여기는 2 곱하기 2행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